김소정 변호사 오늘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제는 뭔가요? 문재인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고 아무리 뭐 저희가 반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통과시켜요. 그리고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뭐 또 통과시켰더라고요. 뭐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안 뭐 그냥 바로 다 통과시킵니다. 근데 여기 임혜숙이라는 사람을 뭐 여자 조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신데 참 뭐 어쨌든 뭐 문재인은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임명을 한다. 그래서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해. 그럼 뭐 하랍니까? 자기네들이 또 그러대. 인사청문회 제도 이거 못 쓰겠다고. 왜 비리를 지적하냐. 그렇죠. 비리를 왜 망신을 주냐? 왜 망신을 주냐 이러고는 난리더라. 야. 인사청문회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죠. 아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지금 필요 없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역대 정부에서 그 인사청문 청문 보고서가 국회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 노무현 정부가 3건이고 이명박 정부가 17건이고 박근혜 정부가 10건 문재인 정부가 27건인데 이게 2021년 1월 기준이니까 아직 지금은 30건 정도 돼요. 30건 정도 돼요. 그러면 딱 이거 다 합친 거네. 아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합친 게 30이에요. 딱. 그렇네요. 세 개 정권 다 합친 거를.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노무현 정부는 양반이었네. 대단하네. 이거 문재인에 비하면 10분의 1이네. 10분의 1. 그렇네요. 지금 노무현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지금. 진짜 다 합친 게 문재인. 딱이네. 딱.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막무가내식의 통과를 지금 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환 의원이 문재인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민의 웃음을 주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자기들끼리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대통령이 자꾸만 국민들한테 웃음거리를 주는 꼰대가 되고 있다. 뭐 누구는 마이웨이라고 하던데 청와대에서 혼밥 즐기는 옹고십이 되어가고 있다. 아시죠? 거기 흘러나오는 얘기가요. 혼밥을 많이 한대요.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랑도 소통을 안 하고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혼자 밥 먹고. 그다음에 아부 떠는 사람들 그냥 지금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지율도 괜찮고 뭐 아무 문제 없답니다. 괜히 야당들 저 딴지거는 거고요.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쩝쩝쩝. 혼자 밥 먹고. 완전 차단됐습니다 지금. 그 사세네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그 사세. 진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진짜 그런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얼마 전에 문재인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 연설을 했죠. 이게 5월 10일이에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정말 문재인 정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100명이 기자가 와야 되는데 20명을 제비뽑기로 이제 골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조선일보, KBS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과 방송 기자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기자들 100명에 모아놓고 제비뽑기 했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주요 언론사, 뭐 조선일보, 중앙, 뭐 이런 주요 언론사의 기자의 좌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만 앉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기자 이름을 알기도 하고. 알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으니까 뭐 누구 뭐 이렇게 딱. 그래서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재인은 뭐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20명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갈 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근데 이제 20명만 들어가다 보니까 질문 주제도 서로 협의를 한 게 아니냐. 얼마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사전에 그 대통령한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대네요. 그렇네요. 질문할 주제를 알려졌네요. 협의했네요. 이미. 협의했네. 그리고 기자회견에 기본이 추가 질문 안 낸다. 추가. 보통 기자회견 하면 그러잖아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하세요. 그거 없이. 그거 질문하지 마세요. 기존에 저 질문지 준 거 그것만 딱 그것만 하고 딱 하고 답변하고 끝. 추가 질문 안 받는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 얼마 전에 지금 4주년 네. 그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근데 오바마 같은 경우를 지금 비교를 했는데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재임하면서 158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재인은 보니까 8번 했다. 8번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 받는다. 질문 안 받고 네. 사전 질문지 다 이제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8번 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통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도 백신도 인사도 전부 잘 되어 가고 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그렇게 네. 거부당한 거를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거 왜 잘 돼가고 있다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 골랐대는데 왜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지? 왜 인격 모독을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네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문재인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네. K 방역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잘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인사청문회가 자체가 지금 문제다.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이거는 검증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 참사 그동안 발생했던 뭐 조국, 뭐 추미애, 뭐 박범계, 뭐 이름 별 황희 필요도 없어요. 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명도 없어요. 전원 임사 참사에 대해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청문회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무한주기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딴 나라 세상, 혼자서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코로나 백신도 차질 없이 뭐 접종이 차질 없다고 했는데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게 5월 10일자 기사인데 3명이 백신 맞았죠. 3명. 지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1차 접종을 5월 10일 보니까 그러니까 5월 9일이죠. 9일에 3명 맞았다는 거예요. 3명.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기사도 안 보나 봐요. 안 본대요. 안 봐요. 안 보니까 그러죠. 왜냐면 이렇게 하겠지. 네. 그거 다 저 쓰레기 기자들. 그거 보실 필요 없이. 아이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보고하는 것만 좋은데요. 오, 역시. 혼밥하면서 한겨레 신문 기사, 뭐 한겨레 경향신문 경향. 기사, 뭐 그것만. 아이고 저 조선일보 이거는 보지 마십시오. 그냥 쓰레기들이니까 이거. 그렇죠. 거기 쓰레기죠. 그런 거. 이게 정확한 기사지. 이러고 보고 앉았는 거지. 그러면 5월 9일에 3명 접종했다. 이것도 이제 가짜 뉴스다.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갑자기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작년에 2020년 12월 29일에 모더나 CEO와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더나 CEO하고 통화를 자기가 진짜 화상 통화를 했다고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떠들썩하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지. 네, 그래서 모더나가 2분기 내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2분기부터 공급한다 모더나. 2분기 지났잖아요. 뻥 쳤어요 막. 지금 모더나 볼 수가 없잖아요. 모더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다는 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지금 띄워봤어요. 일단 뻥치고 보는 일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드러나는 건 상관없고요. 그렇죠. 일단.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2분기 지금 지났잖아요. 훨씬 지났잖아요. 모더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모더나 그 CEO와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전했다고 했는데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으면 4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모더나 없잖아요. 지금 5월 중순인데 어디 있습니까? 참나. 막 이런 거짓말을 작년 12월에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예. 이 국민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거짓말,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2분기에 그 모더나 들어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그 회장하고 CEO랑 직접 통화했다. 화상 통화를 했다. 예. 화상 통화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지금 의심이 되네요. 그것도 의심되네. 그렇죠. 진짜 하도 거짓말하니까. 하도 거짓말하니까 지금 여기에 일단 속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숨은 쉬겠죠. 네? 보통 거짓말쟁이들을 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 숨은 쉬겠지. 그건 거짓말 안 하겠지. 숨도 거짓말인가? 숨도 거짓말인가 그것도.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문재인은 딴 정식.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문재인 주변에 강성 친문들밖에 네. 없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문재인이 왜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국민이 분노할 얘기만 자꾸 하냐 보니까 주변에 강성 친문 비서관 행정관들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고리 권력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냥 의심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친문 강성 비서관 행정관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실제로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네.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제로 현실과 괴리되거나 성과를 상당히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의심만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리고 것을 알려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네.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 터널의 끝이 뭔 얘기야 지금. 터널에 계속 깜깜한 데로 들어가고 그렇죠. 앉았는데. 지금 700명대로 지금 들어간 것 같던데. 근데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요. 네. 그 문재인이 이런 강성 친문 그룹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만의 그 사세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요. 실제로 거기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내부에 그냥 공무원 출신, 그냥 순수한 공무원 출신, 그리고 친문 성향이 약한 그냥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정치권 출신 이 사람들은 따돌림 당한다. 조리돌림 당한다. 네, 이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에는 이 이자들도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것 같아요. 강성 친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측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양심 선언 고백 같은 게 네. 청와대 이제 참모들 내서 네. 거기 상황이 나와요. 심각하다 이런 게 쭉쭉 나옵니다. 이제. 그 청와대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문재인이 현실에 대한 파악이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집 부리는 거야.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만 본 게 그거니까. 네.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 왜 저러지? 그리고 그냥 마이동풍으로 가는 거야. 다른 건 못 봤으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저희가 늘 거짓말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기 딴에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가 우리나라 청와대라는 것도 심각한 거고.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지금 문재인의 이런 부분은 여기 인사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인사 참사가 이미 다 지금 아시잖아요.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를 아시겠는데 그 문재인이 그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를 담당했던 수석 건재하잖아요. 건재하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니까 김외숙.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 딱 있죠. 옆에 보시면 읊어드려야겠네요. 조국, 추미애, 변창흠, 이용구, 박범계, 황희,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대단한 책임자. 이 사람이 다 책임지고 인사 검증한 사람이에요. 추천한 사람이에요. 인사 참사의 장본인인데 그래서 여기 저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경질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문재인이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뭐 경질은 무슨 경질이냐 감싸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이. 30년 직입니다 문재인하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금 감쌀 이유가 있냐고 저희가 의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김혜숙을 감싸고 인사 참사는 없었다라고 지금 문재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사 참사는 없었다. 없었다. 아까 그 김혜숙은 네.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지금 했다는 거. 이게 2019년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은 자기의 온고집을 꺾질 않고 인사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김혜숙을 지금까지도 감싸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 우리 조선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네. 때 그 사극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로. 네. 이게 이제 한 100년 지나면 사극이 나올 겁니다. 사극에 이제 2020년 김혜숙이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그 대통령과의 이제 이런 관계 이런 거 아주 김혜숙이가 다 틀어지고 자, 이 사람 쓰세요. 그럼 써야 됩니까? 쓰세요 글쎄. 예, 알았어요. 쫙 나옵니다 드라마로 이제 2020년을 다룬 사극이 나중에 나옵니다 앞으로. 네. 그들의 인연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겠죠. 네. 부산의 그 해마루라는 곳부터 해서 그렇죠. 다 파헤치기. 법무법인 부산 뭐 해마루 다 파헤치기. 30년 직입니다 문재인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제목이 그 말씀하신 그 사극의 제목은 아마 제목이 간신이지 않을까. 간신 영화도 나왔었거든요. 네, 간신. 예. 그 간신이란 이름이 딱 붙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지금 재정상인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오늘 새벽 어제죠 어제. 문재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것도 지금 겉으로 그냥 딱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예 반도체 강국 하겠다 이 뜻이구나 그렇게 딱 읽히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말과 그 속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기업인들의 도전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지금 삼성이 지금 파이자하고 위탁 생산지를 하기로 했죠. 이거 큰일을 한 겁니다 삼성이. 문재인도 못하는 걸 삼성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 삼성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삼성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그 미국이 얼마 전에 문재인이 미국한테 백신 빌려주면 우리가 갚겠다고 거절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거절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실리를 추구하는 국가인데 근데 미국이 왜 삼성 바이오와 이렇게 했냐? 삼성 공장 유치하려고 빠다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나오죠. 네.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반도체 배터리 분야 반도체하고 협력을 강화할 미국 협력.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지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파이자 도와줄 테니. 그렇죠. 너네는 우리 공장 지어서 여기 세금도 많이 내고 인력 창출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이미 아시겠지만 역대급이거든요. 세계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정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어디에 내놔도 이제 손색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거의 없어요. 인력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 이 반도체와 어떤 협력을 이제 전제로 해서 그 백신에 이런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전 세계는 이 반도체에 지금 목을 메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 아까 그 반도체 뭐 강국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딱 보니까 정부는 그 중에서 그냥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학과 정원을 150명 늘리겠다. 아니 이거는 1,500명 늘려도 모자랄 판에 150명 늘리겠다. 지금 장난치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인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기술은 정말 뛰어난데 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과 정원을 150명 늘리겠다. 이거를 지금 정부가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지금 내놨다는 게 이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아까 그 문재인이 기업인들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은 어때요?
반도체 위기. 예, 뼈아픈 상황이라는. 왜냐면 이재용이 구속돼 있으니까.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삼성이 지금 위기고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에도 처해 있는데 근데 문재인이 아까 뭐 그렇게 아까 보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재용부터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앞뒤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 인력 수급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급한데 뭐 우리나라 뭐 학과 정원 150명 늘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뒤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뒤가 상당히 다르고 뭐가 체계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말밖에 없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니까 또 이재용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마윈이라고 있잖아요. 마윈이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알리바바 거기가 중국 최대 상거래인데 거기 대표잖아요. 이 마윈이 중국을 이제 비판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들어와라. 군기잡기 너 좀 들어와. 그래놓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윈이. 몇 개월간 사라졌어요. 조리돌림 당했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중국이 마윈하고 결별하라고 기업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벌금 1조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려면 마윈과 결별하라라고 하면서 벌금 1조 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마윈이 사라졌어요. 몇 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다 그 의심을 했죠. 마윈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드디어 나타났는데. 보시죠. 축축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최근에 나타났죠. 완전히 뭐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수척해지고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했으면 흰머리도 엄청나게 늘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희는 우리 이제 이재용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문재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라서 이해가 됐던 거죠. 중국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산국가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쩌다 보니까 중국을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에게 직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현실이 어떻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백신 수급이 정말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시진핑 모습이 문재인한테서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거는 문재인 주변에 있는 이 간신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 이 문재인 주변의 간신들은요, 그 젊었을 때부터 재벌 해체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삼성 때려잡아야 된다는 게 20대 때, 지금 50대, 60대 얘들이요. 20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때려잡다 보니까 막 이런 게 이제 어긋어긋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협박하고 조리돌리면서 그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마스크 빨리 해야지. 야 삼성 어떻게 해? 그럼 깜빵 안에서 이거 뭐 100방으로 야 백신 어떻게 내? 백신 조리돌림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 조리돌림 십상시들이 조리돌림하는 사이에 삼성은 미국으로 이제 공장 짓고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백신 협상하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와 여러 가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공장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한 수장과 그 주변에 있는 간신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고 정말 참 끔찍하네요. 1년을 지금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끔찍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소정 변호사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정리를 자 보다 보니까 판에 먹먹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쫙 모았습니다. 그거를 더 모아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요.
근데 보다 보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예 스트레스 받아서 기사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예. 정리할 거 있으면 또 정리해 보시죠. 그 영화 제작자분들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고 KTX 타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